이글스가 물량이 딸린다는지 알았다고요. 현준아! 내가 죽어도 태풍 상사는 안 망해. 태풍 상사의 가장 큰 관심은 바로 차용증의 정체입니다. 표바코가 끊임없이 이상할이 많지 태풍 상사가 망하도록 집착하던 것도 결국 차용증 때문인 걸로 드러났죠. 그 차용증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표바코는 발을 뻗고 잘 수 없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차용증이 발견되었지만 그렇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요. 오늘 스페셜 선공개를 살펴보면 차용증은 편지가 함께 있었고 그 편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표바코의 부도위기, 절박한 때에 빌려준 돈. 하지만 왜 차용증대로 돌려받지 못하는지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함께 들어보시죠. 예고편과 선공개에서 태풍이는 표바코를 찾아가는데요. 아버지가 죽기 직전에 도와달라며 찾아왔었냐고 묻는데 표바코가 아니라고 하지만 거짓말인 줄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그곳에 왔었다는 걸 아는 이유는 표바코에게 돈 받을 게 있어서 갔었다는 걸 안다는 거죠. 여전히 시침을 잡아대며 비아냥거리는 표바코에게 태풍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가 하시지 않았을 것 같은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강 사장, 여기 있잖아. 내가 죽어도 태풍 상사는 안 망해 라고 말이죠. 태풍이는 아버지가 죽기 전 얼마나 속을 끓이셨을지 이제야 짐작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인간 앞에서 말이죠. 표바코 같은 인간에게 배신을 당하고 끝까지 돈을 구하지 못해 부도 앞에서 힘겨웠을 것을 생각하면 정말 태풍이의 마음도 찢어집니다. 근데 표바코가 너네 아버지도 망해가는 회사를 보며 뼈가 바싹바싹 탓질하며 비아냥거리는데 정말 표바코 최악입니다. 그럼 태풍이가 차용증을 찾았었을까요? 차용증에는 돈이 아닌 어떤 담보가 써 있길래 표바코가 저렇게 벌벌 떠는 걸까요? 표바코가 10년 전 수첩, 즉 차용증을 급히 써서 찢어서 주었던 자신의 수첩을 열어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 속의 수첩을 보면 그 당시 표상선은 부도 직전의 위기였음을 알 수 있어요. 알아볼 수 있는 글자들만 추려서 말씀드려보면 하역비 연기 재확인, 야적장 월말정산 연체, 하역비 이중 청구 확인, 통관 반려 2건 발생, 어음결제 순번 조정 9월 말, 세금 계산서 거래처 재발행 요청, 품목 누락, 강풍주의보, 운송 스케줄 재검토, 3일간 정박 불가, 오사카 상사 계약 불발, 홍콩 라이센스 지연으로 위약금 불가피, 거래처 미수금 내역 확인. 이런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면 모두 금전적인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 것들이고 당장 이 건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어음결제도 미룬 거 보면 완전히 부도 직전 위기라는 게 확실합니다. 그 상태에서 돈을 빌리다 못 구해서 강 사장에게 온 표바코가 아니겠어요? 망해가는 회사의 담보를 누가 잡아주지도 않고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그래서 강 사장에게 와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담보 잡아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배가 5척 있다면 배 5척을 담보로 차용증을 쓸 테니 돈을 빌려달라고 말이죠. 지금 당장은 돈을 갚을 수 없다면 10년 뒤에 배 5척을 또는 회사에 지분을 주겠다. 뭐 이런 급한 약속 말이죠. 자기의 영혼이라도 팔아서 회사를 살리고 싶었을 겁니다. 자신의 수첩을 찢어 차용증을 쓴 것을 보면 얼마나 절박하게 부탁했을까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들은 말씀은 드린 대로 한때 같이 배를 탔던 관계죠. 부산에서 휴박 안전화를 멕시코로 실어 갔던 원양어선 선장님도 함께 말이죠. 그럼 태풍 상사에게 표상선의 어음을 다 막고 저 많은 위약금과 막아야 할 돈, 그렇게 많은 현금이 있었을까요? 여기서 부산의 사채업자 희규가 등장합니다. 휴박 안전화 사건을 함께했던 바로 그 사채업자 류희규 말이죠. 물론 홍신상에 정찰한 사장도 함께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류희규가 정찰안의 밑에서 일하고 있었을 겁니다. 태풍 상사가 빌려줄 수 있는 돈은 일단 현금으로 빌려주고 그래도 모자란 돈은 부산의 정찰한 사장에게 도와줄 방법을 물어보죠. 태풍이가 처음 류희규를 만나 손바닥 지장을 찍었을 때 희규는 그런 눈동자를 본 적이 있다고 하죠. 바로
태풍이 아버지 강 사장을 만난 적이 있다는 복선이었습니다. 망해가는 표상선에 담보를 잡힐 게 없어서 태풍 상사의 신용으로 고리 이자를 받고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태풍 상사와 사채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을 때 사채업자 희규의 돈과 이자를 먼저 갚게 하죠. 지금도 차용증을 못 찾아 안달인 거 보면 담보라는 게 10년 뒤 상환을 약속한 것 같습니다. 회사의 부도 상황을 간신히 넘긴 상황이라도 사채 빚은 겨우 갚았을 것인데 현금을 모두 땡겨 나머지 빚을 갚을 수는 없으니 10년 뒤의 표상선은 태풍 상사에게 배 몇 척 또는 회사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으로 돌려주겠다라고 말이죠. 그렇지 않다면 강진영 사장이 급해서 찾아왔을 때 돈을 갚고 차용증을 없애버렸겠죠. 돈을 안 갚고 미룬다 해도 차용증이 발견되면 그 돈만 주면 되는 것인데 저렇게 안절부절하는 이유는 지금도 차용증의 내용이 두렵기 때문이죠. 1999년 8월이 딱 10년이 된 시점. 1998년 8월 강 사장이 사업이 급하게 되자 표바코를 찾아갔지만 표바코는 아직 10년이 딱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돈을 갚지 않습니다. 10년이 되면 차용증 내용처럼 갚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후 곧 강 사장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걸 보고 이 모든 과거를 덮을 수 있겠다 싶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강 사장은 표바코에게 돈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온 뒤에 편지를 남겼을 것 같은데요. 표바코의 속마음은 글자 그대로 10년을 핑계 삼았고 어쩌면 회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그 약속은 지켜지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말이죠. 정말 10년이 되면 자신이 죽은 뒤라도 그 원금과 이자를 태풍 상사에게 돌려주라고 편지를 썼을 것 같습니다. 갚기 힘든 차용증의 담보는 없었던 것으로 해줄 테니 그 원금을 현 시세로 계산해서 태풍 상사에게 갚아달라고. 그리고 그것은 태풍 상사가 유지된다면 볼 수 있게 숨겨놓았을 테고 말이죠. 강 사장은 표바코에게 쓴 편지를 태풍 상사가 망하지 않는 이상 절대 버리지 않을 것 같은 명패 같은 것에 보관했을 것이고 차선책을 비롯해 누군가 사무실을 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아니면 차선책이 이실직고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남겨둘 만한 곳을 곰곰이 생각해서 찾아낼 것 같습니다. 태풍이는 차용증과 편지의 내용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과 표바코의 잔인함을 그 사이에 있었던 감정을 고스란히 느끼게 되었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빌려준 것만 받기로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는 함구한 채 차용증의 내용대로 진행해도 무리는 없는 터 태풍이의 의지에 달려있네요. 차용증의 내용대로 표바코를 벌할 수는 없지만 돈을 빌려가고 오리발을 내민 아니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도 사기를 치려고 했던 표바코의 민낯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 남았죠. 그리고 곧 오미선이 병원에 표바코가 왔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할 테고 태풍이의 심장은 터지는 것 같을 겁니다. 이젠 정말 회사를 제대로 일으켜 세워야겠다는 의지가 또 다른 차원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이제 남은 건 차근차근 표바코의 민낯을 벗기면서 아버지에게 잘못한 것을 시인하게 하고 그의 것을 찾아오는 건데요.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계산한 것만 말이죠. 지금은 수술용 장갑 납품을 해야 하니 그것이 시작일 테고 말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표부자가 무릎 꿇을 시간. 속 시원한 복수와 태풍 상사의 제기를 기다리며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방 시청하시고 또 만날게요. 감사합니다.